여러분, 잠깐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4년 12월 단 하루 만에 중국에서 은행 8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53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 숫자가 아닙니다. 상하이 푸동지구의 한 대학원생은 ATM 앞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카드를 꽂았더니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은행 사정으로 현재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주가 폭락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혈관인 금융 시스템이 소리 없이 말라붙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현재 우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중국이 숨기고 있는 금융붕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의 돈이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 8에서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신탁 상품에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그 돈을 운용하던 회사가 바로 중주그룹입니다. 한때 자산 규모 183조 원에 달했던 중국 최대 그림자 금융회사. 그러나 2023년 11월 중주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과 서한을 보냈습니다. 초과 채무가 40조에서 48조 원에 달하며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결국 중주그룹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산하 부동산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이 먼저 무너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닙니다. 중국 내수 소비를 떠받치던 핵심 계층의 현금이 삭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중국의 은행 신탁 상품의 부실률은 약 3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시한폭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땅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부동산 붐 시절 토지 판매 수입이 지방 세수의 30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망하자 지방정부들은 꼼수를 썼습니다. 바로 LGFV, 지방정부자금 조달기구입니다. 정부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유령법인을 세워 은행 돈을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더 무서운 것은 타이밍입니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5조 위안 규모의 LGFV 채권이 만기를 맞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지방은행들이 연쇄 부실화됩니다. 구의저우성 한 지방정부는 당나라 시대 석불의 운영권을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은행 금고에는 현금 대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악성 채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허난성 농촌은행 예금자들이 인출을 시도하자 당국은 건강 코드를 빨간색으로 바꿔 이동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금융 통제에 전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제 시스템이 한층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2026년 현재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 라오라이에게는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기차를 못 타고 비행기를 못 타고 자녀의 학교 입학까지 막히는 사회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 위기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공식 GDP 성장률을 5.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 성장률은 4.8%로 둔화됐고 4분기는 4.5%로 더 떨어졌습니다. 숫자는 5%를 향해 달리지만 실제 경제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때
중국 GDP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여도가 붕괴하면서 전국의 공무원 임금이 삭감되고 지방 대학들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2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84%로 맞보복했습니다. 2025년 5월 90일 휴전에 합의하며 관세가 30%로 낮아졌지만 1년짜리 유예일 뿐 본질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무역 전쟁 플러스 부동산 붕괴 플러스 금융 부실의 3중고. 무디스는 중국의 2026에서 2030년 평균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성장을 외치는 구호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냐고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20%입니다. 중국 소비가 침체되면 삼성전자 반도체부터 현대차, 화학, 철강까지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금융과 부동산 시스템이 흔들리면 위안화가 급락하고 이는 원화 약세와 환율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가계 자산 18조 달러가 이미 부동산 침체로 증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수가 죽으면 우리 수출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중국 노출도 점검. 중국 국채, 부동산 펀드, 차이나 ETF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LGFV 채권이 편입된 펀드는 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비 중국 수요 감소는 구리, 철강, 리튬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 주식 비중을 재검토하십시오. 세 번째, 안전자산 비중 확대. 달러, 예금, 금,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 방어 자산으로 고려할 시점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